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책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파트 1 전 육군 군의관 존 H. 왓슨의 회상 소제목 1 셜록 홈즈 1878년 나는 런던 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받은 뒤 육군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네틀리로 갔다. 그곳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나는 노썸버랜드 제5보병연대로 배속되었다. 당시 제5연대는 인도에 있었고 내가 배속되기 전에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한 상태였다. 나는 봄베이에 도착하자마자 제5연대가 산지 통로를 이용해 이미 적진 깊숙이 전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와 같은 처치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부대의 뒤를 쫓았고 칸다하르에 도착한 뒤에야 소속 연대를 찾을 수 있었다. 부대에 합류하여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나는 바로 임무를 시작했다. 제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진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 전쟁은 내게 불행과 재난만 가져다 줬다. 나는 차기무 버크셔 연대로 전속되어 마이완드 전투에 참전했다. 그 전투에서 어깨에 총탄을 맞았고 이 총탄이 쇠고라 동맹을 스쳐 지나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충성스러운 머레이 당번병의 헌신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슬람의 포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머레이는 나를 짐 싣는 말에 싣고는 무사히 영국군 진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부상을 입고 장시간 고생한 탓에 쇠약해진 나는 다른 부상병들과 함께 커다란 열차를 타고 페샤와르에 있는 기지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곳에서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 병동을 돌아다니거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 수 있게 되었으나 인도의 저주스러운 병인 장티푸스에 덜컥 걸렸다. 병을 치료하는 그 몇 달 동안 죽음과 삶의 경계에 걸쳐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내가 너무 쇠약하고 수척해진 것을 본 의무위원회에서는 나를 하루빨리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수송선 오론테스호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고 한 달의 항해 끝에 포츠머스 항에 도착했다. 건강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지만 정부의 배려로 9개월 동안 요양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나는 영국에 일가 친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기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다. 아니, 하루 11실링 6펜스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웠다. 그렇다 보니 국내의 모든 한량과 건달들이 모여드는 런던으로 발길이 향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런던 스트랜드가에 있는 어느 개인 호텔에 머물면서 한동안 무의미한 생활을 이어갔다.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곳에서 마음껏 돈을 써댔고 이내 재정이 파탄 지경에 빠지자 런던을 떠나 한적한 시골에 자리를 잡든지 생활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민 끝에 후자의 방식을 선택한 나는 호텔을 나와 소박하고 값이 싼 집을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크리테리온 바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기에 돌아보니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에서 나의 수술 조수로 일했던 스탠포드가 서 있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대도시에서 우연찮게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나같이 외로운 사람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다.
과거의 스탠포드와는 특별히 가깝게 지낸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의 나는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고 스탠포드 또한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스탠포드에게 홀본에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고 우리는 이른 마차를 탔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박사님? 복잡한 런던 거리를 마차가 달리는 동안 스탠포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몸은 막대기처럼 바짝 말랐고 피부는 누렇게 떴습니다. 나는 스탠포드에게 그동안 겪은 일을 간략하게 얘기하려 했지만 목적지인 홀본에 도착할 때까지 내 얘기는 끝이 나지 않았다. 저런 고생이 많으셨군요. 스탠포드는 내 불운을 듣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위로하고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숙을 구할까 하네. 적당한 가격으로 편안한 방을 가진 하숙을 구할 수 있을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중일세. 그러자 스탠포드가 신기하다는 듯 놀란 눈으로 말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요. 안 그래도 오늘 다른 누군가가 박사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첫 번째는 누군가? 내가 묻자 스탠포드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 화학 실험실에 있는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정말 근사한 하숙집을 구했는데 혼자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함께 생활할 사람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잘 됐군. 나는 기쁜 마음에 무릎을 탁 치며 외쳤다. 그가 정말 하숙집을 같이 쓰고 비용을 분담할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내가 적임자일세. 나도 혼자 지내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지내길 원했거든. 기뻐하는 나와 달리 스탠포드는 이상 야릇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신중한 어투로 말했다. 그건 박사님이 셜록 홈즈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같이 살게 된다면 분명 그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인가? 아, 아니요. 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생각하는 게 다소 괴상한 데다 과하게 과도하게 빠져있는 광신도 같을 뿐이죠. 이 사람 자체는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의대생인가? 내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셜록 홈즈는 해부학에 조예가 있고 화학자로서도 인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는 제대로 의학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그의 연구 분야와 공부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로 산만하기는 하지만 놀라운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수들도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묻지는 않았었나? 스탠포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수다스러워지기도 하죠.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군. 스탠포드 얘기에 나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 누군가와 함께 생활한다면 이왕이면 학구적이고 조용한 사람이 좋네. 난 아직 시끄럽거나 자극을 견딜 만큼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거든. 또 소음과 자극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컷 경험해봤으니 여기서도 그런다면 정말 버티지 못할 걸세. 홈즈라는 친구는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나? 아마 실험실에 있을 겁니다. 스탠포드의 말이 이어졌다. 그 친구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도 마음이 내키면 하루 종일 그곳에서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죠. 이 박사님만 괜찮으시다면 식사 후에 같이 가보도록 하죠. 그러도록 하지. 나는 흔쾌히 스탠포드의 제안에 동의했고 이내 우리의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식사를 마친 후 홀본을 나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스탠포드는 같이 하숙을 할 그 사람에 대해 몇 가지를 더 이야기했다. 함께 지내시다 그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셔도 저를 비난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실험실에서 가끔 만나면 보고 들은 것이 전부니까요. 그를 만나자고 한 것은 박사님이니까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같이 지내기 힘들어지면 따로 살면 되니 걱정하지 말게. 나는 스탠포드를 안심시킨 뒤 덧붙였다. 그런데 자네가 이 일에서 슬며시 빠지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친구의 성격이 사나운가? 솔직히 얘기해주면 좋겠네. 하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군요. 스탠포드는 웃으며 답했다. 제가 볼 때 셜록 홈즈는 과학에 대한 열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냉혈안을 보는 것 같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는 최근에 발견된 알칼로이드를 서슴지 않고 친구에게라도 투여해 실험을 할 사람입니다.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효를 정확히 알기 위한 순수한 탐구 정신의 일환으로서 말입니다. 물론 그는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투여할 사람이긴 합니다. 그는 마치 명확하고 정확한 지식에 매우 목마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지만 다소 과할 때가 있습니다. 해부실에서 실험체를 막대기로 마구 때리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실험체를 막대기로 때리다니. 네, 시신의 멍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 아니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셜록 홈즈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신도 모를 겁니다. 자, 다 왔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스탠포드가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 병원의 부속 건물로 통하는 작은 연문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내게는 익숙한 곳이어서 딱히 안내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삭막한 느낌의 돌계단을 올라가 기다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좌우의 벽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검은 빛이 감도는 갈색으로 칠해진 문이 늘어서 있었다. 복도의 끝은 낮은 아치형의 통로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화학 실험실로 통했다. 실험실은 훌륭했다. 천장은 높았으며 벽과 바닥에는 수많은 병들이 늘어서 있었다. 낮고 넓은 탁자 여러 개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증류기와 시험관, 푸른 불꽃이 흔들리는 작은 분젠 가스램프들이 빽빽했다. 실험실에는 오직 한 사람이 안쪽에 있는 탁자에서 몸을 굽힌 채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발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환호성을 지르며 허리를 폈다. 내가 해냈소. 드디어 찾아냈단 말이오. 그는 시험관을 손에 든 채 우리 쪽으로 뛰어오며 스탠포드를 향해 고함을 쳤다. 나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에 의해서만 침전되는 시약을 발견했소.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처럼 기쁜 표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박사님, 이쪽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셜록 홈즈입니다. 스탠포드는 간단하게 우리를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건네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강한 힘에 깜짝 놀랐다.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셨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놀라 물었다. 그리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홈즈는 살짝 웃었다. 그보다는 헤모글로빈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발견의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발견이긴 합니다만 실용적으로는 나는 그의 질문에 솔직한 느낌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홈즈의 반응은 격렬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근래 들어 가장 실용적인 법의학적 발견입니다. 이 시약이 핏자국의 존재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리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나를 자신이 연구하던 탁자로 잡아당겼다. 새로운 피를 좀 구해야겠군요. 그러더니 긴 핀셋을 들어 자신의 손가락을 찌른 다음 피 한 방울을 피펫에 올렸다. 이 소량의 혈액을 1리터의 물에 혼합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혼합물은 순수한 물로 보입니다. 물과 혈액의 비율은 아마도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특별한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홈즈는 그러면서 용기에 하얀 결정 몇 개를 넣고 투명한 액체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용기 속의 액체는 순식간에 혼탁한 젓갈색으로 변했고 용기 바닥에는 갈색 입자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새 장난감을 얻은 어린아이처럼 기쁜 표정을 지었고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잘 보셨습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실험이군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요, 이건 정말 훌륭한 겁니다. 훌륭하고 말고요. 기존의 유착목을 이용한 방법은 아주 조잡하고 불확실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혈구를 찾는 검사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현미경 검사는 피가 묻은 지 몇 시간만 지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법은 오래되어 굳은 혈액에도 새 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이 일찍 발견되었다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범죄자들 중 교도소에 갇혀 있을 놈들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지금까지 범죄 수사는 어느 정도 잘 진행되다가 꼭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용의선상에 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 사람의 옷과 이불을 조사해보니 갈색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룩은 빗자국일까요? 흙탕물 자국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녹물이나 과즙으로 생긴 자국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수사관들을 곤경에 빠뜨린 문제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을 만한 확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셜록 홈즈 검사법이 탄생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리고 마치 감동을 받은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고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머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정말 축하할 일이군요. 나는 그의 놀라운 열의에 감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작년에 폰 비숍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만약 이 검사법이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교수대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브래드 포드의 메이슨과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뮬러, 퐁펠리의 르페브르, 뉴올리언스의 샘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검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 20여 개를 기억하고 있지요. 당신은 마치 걸어다니는 범죄 사전 같군요. 스탠포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에 대해서 신문을 만드는 건 어때요? 신문 이름은 과거의 경찰 뉴스라고 하면 좋겠군요. 그건 대단히 흥미로운 신문이 되겠군. 셜록 홈즈는 핀으로 찌른 손가락에 작은 반창고를 붙이며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독약을 많이 만지니까요. 그의 손에는 작은 반창고 여러 개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으며 강한 산으로 인해 변색된 피부가 여러 군데 보였다. 사실 우리는 얘기를 나누었으면 해서 왔어요. 스탠포드는 다리가 3개뿐인 높은 의자에 앉으며 발끝으로 또 다른 의자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왓슨 박사님께서는 하숙을 구하고 계십니다. 마침 홈즈 씨도 같이 하숙할 사람을 구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습니다. 홈즈는 나와 함께 하숙집을 쓴다는 사실이 반가운 듯한 눈치였다. 베이커가 2층 독채를 봐놨습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꼭 맞는 집이죠. 당신이 독한 담배 연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나는 대답했다. 저는 항상 쉽스를 피우니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군요. 그거 잘 됐네요. 그런데 저는 화학약품을 가지고 집에서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어디 보자. 또 다른 단점이 뭐가 있더라. 저는 가끔 우울증에 빠져서 며칠 동안 입도 뻥끗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기분이 언짢거나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곧 괜찮아지니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왓슨 박사님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둘이 함께 살기 전에 서로의 단점이나 결점을 미리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홈즈의 힐문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작은 불독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시끄러운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며 무척이나 게으릅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결함들이 더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시끄러운 것이 싫다고 하셨는데 혹시 바이올린 연주도 해당됩니까? 홈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거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대답했다.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는 신에게 바치는 찬양이 될 수 있지만 형편없는 연주라면 그럼 됐습니다. 그는 명랑하게 웃으며 외쳤다.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군요. 물론 박사님이 하숙집이 마음에 든다는 전제가 붙습니다만. 집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정오에 여기로 와주세요. 그런 다음 함께 가서 이를 매듭짓도록 하지요. 그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일 12시 정각에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홈즈를 화학약품 속에 남겨둔 채 나와 스탠포드는 내가 묵고 있는 호텔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스탠포드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는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온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나의 동반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홈즈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오, 비밀이란 말인가? 나는 내 손을 비비며 외쳤다. 그거 참 흥미롭군. 난 자네가 홈즈를 만나게 해준 것이 정말 고맙네. 인류의 가장 큰 연구 대상은 인간이다 라는 말을 자네도 알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친구를 연구해 보시면 되겠네요. 스탠포드는 내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박사님이 그에 대해 알아내는 것보다 그가 박사님에 대해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가게. 나는 스탠포드와 헤어진 후 새로 알게 된 홈즈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걸 느끼며 호텔로 천천히 걸어갔다.